용칼,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 구속과 관련한 검찰의 정확한 의중, 또 법원의 판단 배경,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시는 우리 이른바 극X 세력들,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표방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문 대통령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문 대통령은 당내에서 누구도 뭐 견제나 혹은 뭐 배반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극X라는 사람들은 당내 인사들만 그야말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대표적인 희생 타겟은 바로 이재명 지사였던 것이죠. 물론 뭐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이 책을 쓴 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문 중에 나오잖아요. 에필로그에 한번 언급되는데 저는 사실 이재명 사건을 보면서 이 극X 세력들의 행동을 보면서 혐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는 손 이렇게 시작하는 세력들, 그 중에 뭐 순수한 지지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험악하게 이 국면을 만들어서 혐오의 구렁텅이로 대선 경선 국면을 몰고 갔던 사람들, 개중에 없었을까요? 이 혐오 세력들이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 혐오의 메커니즘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혐오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회생 불가능하게 때리고 또 때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가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의 저주를 끊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만이 아니라 극X 세력도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면 힘들걸요. 함께 이 책을 통해서 혐오 없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가 복원되고,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에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비기독교인이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책입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의 드라이브는 문 대통령과의 거래 요구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에게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폭력적으로.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이 거래에 응한다면은 그거는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예. 자, 윤석열의 의도, 그리고 윤석열의 의도에 말려든 법원의 행태,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하나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으면 네피아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아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아에 있습니다. 네피아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아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경심 교수 측이 구속적 부심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적 부심.
구속적 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장실질심사하고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이 사람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법원에다가 구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포영장도 있고 구속영장이 있잖아요. 체포영장은 이거는 기간이 일단 달라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있고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있는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 48시간입니다. 48시간. 사람을 이제 잡아가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묶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유치장에 이제 48시간 동안 있는 거죠. 구속은 뭐냐? 구치소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일 정도 묶어두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되기 전에 이제 기소를 하면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20일 동안 묶어둘 수가 있는 건데, 관련해서 구속 적부심이란 또 다른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 법원에다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이걸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헌법 12조 6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헌법을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헌법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신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는요, 그냥 막 잡아갈 수 있었어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명목으로 누구나 다 체포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은 체포 구속한 공무원들이 되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구속을 한 모양새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예.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문에 의해서 뭔가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으로 못 박았는데 고문에 의해서 진술한 것, 그것이 수사 증거로 쓰인다? 그러면 그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6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느냐? 구속 적부심으로 인해서 석방될 확률은 17%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구속 적부심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요. 요즘 그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이게 지금 무리하게 구속했거든요. 무리하게 구속한 겁니다. 따라서 구속적 부심을 하게 되면은 그 27% 안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적 부심을 모색하겠다는 변호인 측의 입장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리맘님 20일 후에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야 하나요? 네, 20일 사이에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요 구속 상태가 계속돼요. 물론 한정없이 구속되는 건 아니고 구속 기소가 되면은 또 장기간 동안 묶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이 길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풀려나죠. MB가 그런 거 아닙니까? MB가 그런 게 아니죠. MB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려면 허가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MB가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이 보석이 된 경우죠. 양승태가 그 경우입니다. 양승태 같은 경우에 이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양승태가 재판 받을 때 지연 전수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지연 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중간에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지금 저기 풀려난 상태예요. 응? 만약 이제 구속적 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고 그냥 계속 계세요. 응? 당신은 구속되는 게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는데 궁금한 게 말이죠.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송경호 판사는 꾀병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도한 겁니다. 뇌종양도 있고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뇌종양 이거는 다니던 병원 다녀야죠. 구속을 시켰다는 건 뭐예요? 범죄자다. 이 사람 꾀병이다. 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걸 이야기하면서 쟁점은 그거였어. 기각은 거의 확실한데 건강상의 이유로 기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탄핵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의 판단이냐.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건 개망신을 당하는 거고 건강상의 이유면은 검찰은 이런 주장할 수 있죠. 구속 사유가 있긴 하지만 건강을 핑계대고 저렇게 구속을 피했다 이러면서 정신승리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기각은 확실한데 건강상의 이유냐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구속적 부심은 현 재판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예, 달라요.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너 폭력을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유튜버 김상진이 지난 5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시킨 사람이 송경호고요. 김상진은 근데 구속 닷새 만에 구속 적부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너 구속까지는 아니다 해서 풀어줬어요. 김상진이가 뭐 건강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건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아니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가 구속 적부심까지 해서 풀어준다? 지가 닷새 전에 했던 결정을 닷새 후에 번복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 송경우가 이 사람 김상진 구속했고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어요. 예.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도 했고 또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주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판사가 이거를 어느 판사가 구속 적부심으로 김상진이를 풀어줬나? 관련한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관용 부장판사가 구속 적부심으로 김상진한테 보증금 3천만 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시켜줬어요. 이름이 이관용이네요. 네, 이관용 판사님. 아유, 관용이 넘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상진이는 3천만 원 내고 풀려났고요. 김관진도 구속 적부심으로 회생했습니다. 회생했어요. 예. 한 9일 정도 감옥에 계셨네, 우리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2017년 11월 11일에 구속됐고 11월 20일에 구속 적부심 신청이 인용돼서 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 적부심 결과 이 결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면은, 청구한다면은 법원에서 여기에 호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호응할 수 있을까? 정경심 교수가 풀려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모이셔야 돼요.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물론 이제 법원을 상대로 해서 막 비난하고 이러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풀려나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강도 높게 요구한다면은 저는 좀 판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스럽지 않으시다네. 미모지조님.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역시 혐오를 혐오하다. 3권 사신 분의 그런 위용입니다. 3권 사니까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권만 사가지고는 이 효과가 없어. 효험이 없어. 혐오를 혐오하다. 한 3권은 사야 됩니다. 예. 미모지조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 힘내십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총선용이에요. 총선용. 기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아주 궁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쪽 당이. 기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씨 이제는 좀 얘기할 때가 됐어요. 저쪽한테 무슨 제안을 받으셨는지 한번 좀 얘기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안 받은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서로 보조를 잘 맞춰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총선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시작이 됐어요. 예. 인피니티님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인피니티님 글. 뭐 여기서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글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 논두렁시계 사건, 이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까지 법과 상식, 양심에 따른 공권력 집행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을 때만 선택적으로 발휘되어 왔죠. 양심에 따른 공권력 집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익들과 상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에 올인을 했어요. 그동안 이쪽 손을 들어줬어요. 선택적으로 발휘되어 왔던 것이죠. 선택적 정의. 총선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쟤들은 조국 장관을 인질로 잡고 있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었다. 물론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정말 정신없이 이 국면이
위태롭고 험악해져도 아니 그만둬서 지금 이 문제가 끝났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론은 계속 펌프질하는 저 검찰과 언론, 야당 편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퇴는 등 뒤를 보인 거예요. 등 뒤를 보이면 고마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계속 그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검찰의 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된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거 잘 알아요. 온갖 화살을 다 맞아야 하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장민님 말씀처럼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멘붕에 빠질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멘붕에 빠질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멘붕에 빠지지 마세요. 예. 서로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낙관하고 긍정하고 그래야 합니다. 예.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다시 재론해서 뭐 하겠습니까만 여하간 조국 사건은 조국 사태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조금은 무관심했던 법조 카르텔 그리고 거기에 기생에 있는 기레기들의 모습이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랑할지는 몰라도 니들의 민낯도 다 드러났어. 싸움은 원사이드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기레기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이로 인해서 당신들은 지금 가뜩이나 그 신뢰도 추락하는 상황인데 더 추락했어. 어떻게 만회하고 회복할 거야? 불가능할 겁니다. ABC처럼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장, 실소유주인 익성이 배제된 사모펀드, 잊지도 않은 노트북,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로 잃게 될 법조 카르텔의 붕괴에 검사도 판사도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없을 겁니다. 공수처 법안 거래의 판돈으로 냄새만 계속 피울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을 겁니다. 최근 두 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에게 여상규가 패스트트랙 폭력 행위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윤석열은 공개적으로 서면조사 대체를 언급했죠. 그렇죠. 뭐 서면조사로 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은 패스트트랙 때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서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회로 향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적폐 끝판왕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저 적폐 끝판왕 법조 카르텔이 철저하게 기획하고 있어요. 총선까지 인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중도층 이반을 획책할 것입니다. 그런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의식을 심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할 것이고요. 이쯤에서 휴전하자고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이 칼럼에서 가장 동조가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휴전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안 써서 그렇지 검찰, 법조 카르텔 칼질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칼이 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칼이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이 칼이 두렵거든 법조 카르텔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거래를 하자고 제안해 오는 거예요. 계속 흔들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제 민주당 의원 몇 명에 대한 수사 이 설이 나올 거예요.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인 거죠. 기왕이면 상징적인, 기왕이면 영향력이 큰 그런 인물들을 골라가지고 탈탈 털 겁니다. 탈탈 털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휴전하자고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언론에서 그리고 홍석현 씨하고 가까운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등이 계속해서 전해철 씨를 언급해요. 전해철 씨를. 이게 수상해요. 이게 수상해요. 문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전해철을 좀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또 잘 모실게요. 이런 거래가 아닌가. 이런 거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조 카르텔에서 그 사람을 협상 파트너로 찍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인피니티님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인피니티님 말씀이에요. 절대 이유 없는 짓을 하지 않을 애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전해철. 큰일 날 사람이네요. 보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법조 카르텔 칼지 못하죠. 그분의 어떤 성정이나 심성 또 진심을 보자면 그렇게 할 분은 아닙니다. 무슨 정치보복하거나 그럴 양반이 아니에요. 지지층들을 답답하게 하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분이죠. 자, 원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해철 씨를 자꾸 이렇게 언론이 띄우고 있어요. 전해철 배제해야 합니다. 전해철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분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누구하고 붙어가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관심 없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른바 이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전해철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면 안 되지. 이 상황에서 설령 법조 카르텔 쪽에서 최강욱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라 하면 최강욱도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전해철 법무부 장관이 피켓 든 사람도 있더만요. 정말이야. 그래요. 웃음이 납니다. 너무 상황을 모르신 애들. 자, 전해철 씨를 자꾸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뭐가 문제가 있다, 혹은 저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가 또 전혀 아니고요. 예. 자꾸 밀고 있어요, 전해철을. 왜 이렇게 전해철을 미실까? 박지원 의원이. 예. 이재명 법무부 장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정말 지지하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신다면은 이 지사 도움도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지금 경기도지사 잘하고 있는데 왜 법무부 장관으로 갑니까? 잘하고 있는 분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성과를 내도록 하게 해야지. 왜 갑자기 거기로 가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 개혁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순순히 말려드는 우리 정부 아니다. 우리 촛불 정부 아니다. 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법무부 장관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인해서 상황이 매우 악화됐는데 법무부 장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피니티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첫 번째 협상 제안을 거부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의견 전달이 첫 번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렇게 펌프질만 안 했어도, 윤석열이 이렇게 펌프질만 안 했어도 조국 장관 문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권 도전을 해버리니까 바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사권 행사, 조국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지금 검찰이 무도하게 대통령 얼굴에 침 뱉어가면서 수사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번 정경심 교수 구속은 공수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실력 행사입니다. 법조 카르텔의 특징은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올드미디어. 자기들하고 친구인 올드미디어하고 친해요. 광장 앞에 모인 시민들을 누군가의 바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래요.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판사는 국회에 탄핵이 있어야만 해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는 권력들의 이 민낯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온 인피니티님의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야, 너희들 얼마 받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들 얼마 받니? 어? 그만해. 여기 니들 와서 노는 곳 아니에요. 까불지 말고. 자, 김형태 전 교육의원, 서울시 교육의원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 다른 각도에서 이분이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천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사학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였어요. 근데 양천고에 대해서 수사다운 수사를 안 합니다. 언제 이 사학 비리를 고발했느냐? MB 정권에서 사학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안 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검찰 관계자가 한 말, MB 정부에서 어떻게 전교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고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 편향성의 극치를 극명하게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아, 이러셨구나 우리 검찰이. 야, 이 선택적 정의는 이건 뭐 전통이네, 전통. 오늘에만 잠깐 보이는 특정 검사장, 특정 검찰총장의 취향이 아니라 이건 뭐 검찰의 전통이네요. 이런 MB가 쿨하대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런 MB가 쿨하대. 정말 참 치가 떨립니다. 그래, 너희들은 MB 이렇게 심기경호하고 MB는 너희들 기득권 보장해주고. 야, 정말 쿨한 시대였다. 지금 쿨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니? 야, 정말 김사랑님 말씀처럼 개장수나 헤쳐먹을 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 조직 문화는 검찰 스스로가 못 바꾼다,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에 10번 100번 격하게 공감한다. 선배가 부탁하고 그러면 잘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전관예우 관행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이런 거예요. 네, 한마디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판사가 아니라 이제 검사가 자기 스폰서든지 뭐 잘 아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의 어떤 혹은 전관이든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이 사건 어떻게 좀 잘 해결해달라. 그러면 이 검사장쯤 돼야 되겠지. 검사장이 자기 휘하에 있으면은 뭐 그 검사를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검찰청의 사건이면 그 검찰청의 검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어이 아무개 검사, 이 사건
담당하고 있나? 네,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래. 그럼 이 사건을 담당한다, 이 이야기지. 당신이 맡았다 이거지? 네. 그렇군. 당신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군.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무마하란 얘기구나. 적당히 무마하란 얘기구나. 네. 이런 검찰을 수술하지 않으면은 촛불 정권, 이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검찰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마 단단히 그 어떤 의지를 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치가 떨리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참 치가 떨려요. 네. 자, 이런 검찰을 내버려 둔다. 적당히 이 상황에서 그들과 거래하고 야 그만하자. 그만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해서 달래고 간다. 이러면은 이제 촛불 정권은 망조가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또 고마워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당분간 좀 조용히 있겠지. 그러다가 총선 끝나고 정권 말기쯤 가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족부터 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털면 나와, 뭐든지. 안 나와? 만들면 되지, 사건을. 집권하자마자 공수처 검찰 개혁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논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회 구조를 보면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각종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뭐 어느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지하는 정당의 현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100석 넘어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 그렇게 봐요. 당시에는 의회 구조상 어려웠다. 정권 초에는 의회 구조상 어려웠는데 참 얄궂게도 말이죠. 정권 중반기에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 총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벌써 총선 전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총선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작 단계인데 벌써 여러분들 절망하고 낭망하고 멘붕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때문에 더 걱정이에요. 이미성님. 그래서 평화나무 만든 겁니다. 예? 김용민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예지력이 있거나 뭐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진 않지만은 교회가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전광훈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나무 만드는 거예요. 예. 평화나무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이분이 경향신문 초대 이 직선 편집국장이셨고 제가 참 존경하는 언론인입니다. 선배신데 강기석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언법 동일체, 검언법 동일체, 검찰 언론 법원 동일체,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내민 손을 법원이 덥석 잡았다. 그것은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수십 조에 이르는 사법 시스템의 기득권을 우리 함께 지키자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렇죠. 지금 검찰 개혁에 따르면, 사법 개혁에 따르면 좀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 주도권 이런 것들을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손을 내밀었고 법원이 이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같이 가자.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가 유별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형식이가 그 이재용한테 집행유예 석방을 해준 그 정형식이 아닙니까? 이번에 정형식이가 2심에서 판결한 것이 3심 가서 다 엎어졌고, 결국 대법원도 전원 합의로 1심이 아닌 2심 정형식의 손을 들어주었다. 3심에 가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2심 정형식 판결을 지지했어요. 3심이. 그 당시 대법원장은 바로 양승태였어요. 정형식 판사나 송경호 판사나 다 법원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그 법원 시스템은 양승태 시스템이었고, 그 양승태 시스템은 행정부와 거래했던 부패 시스템이었고, 그 부패 시스템은 아직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양승태는 재판 중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고, 양승태와 거래했던 박근혜도 재판 중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고, 윤석열이 쿨했다고 칭찬한 이명박도 재판 중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다. 대신 정경심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명박을 쿨하다고 칭찬했던 윤석열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언론이 부추겼고, 그것을 양승태 시스템의 일원인 판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검사 동일체에서 검언 동일체로, 다시 검언법 동일체로 발전하면서 수구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말 다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은 총선 싸움이에요. 이건 총선전입니다. 정경심이라는 일개인의 구속 여부의 다툼이 아니라 총선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절망할 자격이 없어요. 멘붕 올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촛불 혁명의 개혁 정신을 형해화시키려는 자들, 이들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질긴 자가 이깁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검언법 동일체. 우리에게는 언론이 없지만, 우리 편인 언론이 없지만 여러분 유튜브가 있잖아요. 저는 누구를 여러분 지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재명 지사의 2심 재판 잘못됐고 3심에서 엎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분의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이익과 저는 무관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 그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도 높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입장이고, 정경심 교수 구속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제가 조국 장관의 정치적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조국 현상을 말하다 이런 책을 냈지만은 그는 그것일 뿐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다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과 무관합니다. 저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는데 지금 제명된 상태예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제명됐지만, 당적이 없지만. 네. 저는 그럼 누구 편이냐? 저 편이 있습니다. 정의의 편. 이건 너무 거창하고, 저는 촛불 시민 편입니다. 전 촛불 시민 편이에요. 촛불 혁명을 일으키신 그 시민들 편이에요. 역사의 정의를 만들었던 분, 바로 시민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촛불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배반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때로는 우리 저 시민들이 좀 너무 나가시는 면도 있다.
또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따라갑니다. 예, 함께합니다. 계속 연대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촛불혁명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는 제 약속드릴게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감옥 가시면 총 맞으시면 같이 감옥 가고 같이 총 맞겠습니다. 예,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망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절망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털고 일어나서 이 위기 국면을 타개해 나가 봅시다. 예.